저는 작년에 2년 동안 사귄 사람과 파혼하고 지금은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아직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를 새로 만나야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남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왜 하필 내가 걸려도 이런 못된 인간에게 걸렸는지 속상하고 슬픈 마음에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파혼의 이유를 제가 못난 탓이라 여기지는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애하고 지낸 2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생각하면 욕이 나올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엔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사연을 보내 답답함이라도 풀어보려고요. 저는 올해로 31살이고 파혼한 그 인간은 36이에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었고 남자친구 역시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5천이 채 안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당시에 모아둔 돈은 6천 정도 있었어요. 위로 친오빠가 하나 있고 친정 부모님 노후 걱정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남자친구 쪽은 외동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나마 제 남자친구가 이 직장에 자리 잡으면서 집안 형편이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얼마 후 그쪽 아버님이 큰 사기를 당해 빚까지 생겼고 온 가족이 힘들어졌다는 말을 듣긴 했었어요. 아무튼 저와 그 사람은 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났고 사귀고 얼마 후 각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최근까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귄 지 2년이 넘어갈 무렵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전 아직은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라 생각했었고 무엇보다 결혼 준비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이 완전 달랐습니다. 더 미루지 말고 이쯤에서 결혼하자 하기에 고민 끝에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둘만 좋으면 그만이었던 연애와는 달리 결혼은 고민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엄마는 왜 벌써 가냐며 서운해하셨고 아빠는 차라리 빨리 시집가서 자리 잡고 사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이 넘었는데 더 데리고 있어봐야 뭐해? 그냥 빨리 시집가서 가정 이루고 사는 게 좋지. 시집을 보내더라도 어떤 집안에 보내는지는 알고 보내야지. 우리 딸이 결혼하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 고생하면서 살면 당신은 좋겠어? 아빠는 엄마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반박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엄마가 아빠랑 일찍 결혼하셔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생 끝에 두 분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아빠 사업하는 걸 뒤에서 도우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를 예전부터 너무 고생시켰기 때문에 두 분이 말다툼 하실 때마다 결국 한수 접고 엄마 말이 다 맞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예전부터 동네 빵집을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주변에 많지만 나름대로 단골이 많은 맛집이에요. 작은 동네 빵집에서 엄마랑 둘이 일하시면서 집안의 빚도 다 갚았고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사고 결국엔 빵집이 있는 건물과 주변의 작은 건물도 2채를 더 사셨어요. 재작년까지는 아빠가 주방에서 직접 빵을 구워가며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몸이 안 좋아지게 되시면서 큰오빠가 물려받아 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오빠에게 빵집을 물려준 이후로 시골의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면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저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결혼을 천천히 하라 반대하셨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결론적으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소리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들 인사하고 조율하는 단계에서 제가 마음을 접어버렸기 때문에 다행히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결혼 잘못해서 화를 입을 뻔했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조상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예비 시댁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일이 있긴 했었어요. 저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 집에 미리 인사드리러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머님과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억지로 저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전화 받기 싫다는 의사를 남자친구에게 표현했지만 한 번만 자기 엄마 전화를 받아달라며 억지로 제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대로 인사를 하기도 전에 대답하기에 꽤나 곤란한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집에 좀 데려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전화통화라도 한 번 하는구나? 너도 같은 직장 다닌다며? 어차피 결혼한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볼게. 혹시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니? 우리 쪽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른이 물으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6천만 원 모아놨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생각보다 모은 돈은 많지 않구나. 둘이 돈을 합쳐도 대출은 받아야 할 것 같네. 알겠다. 내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을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몇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뒤로 이어지는 질문들은 조금 무례하고 기분이 나쁜 질문이 이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모아놨는지 물어보는 건 양반인 수준이었죠. 저희 집은 어느 정도 사는지, 제가 일은 언제까지 할 생각인지, 부모님의 최종 학력과 현재 하시는 일,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대답하기 난감했습니다. 제 문제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물어보시니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차단하고 전화기를 다시 뺏어가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 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 집안이 사기당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 인사하러 가지도 않은 예비 며느리에게 뭘 저렇게 따지는 건가 싶어 솔직히 웃기기도 했어요. 보통 궁금한 게 있더라도 아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것 같은데 저렇게 대놓고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원래대로라면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 맞지만 일단 그쪽이 너무 급한 것 같아 남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집으로 오지 말고 고깃집에서 보자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안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던 터라 밖에서 보자는 말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미리 저에 대해 들은 것이 있으실 텐데도 여전히 뭐가 그리 궁금한지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다름이 아니라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말을 이미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엄한 걸 넘어 가부장적인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저를 이제 집안 며느리로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제게 하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 출가외인이라는 말 들어봤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고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 법이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외동이자 우리 집안 5대 독자야.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이 정도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너희 집에는 제사가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제사도 1년에 몇 번 해야 돼. 처음엔 잘 몰라도 배우면서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사실 저희 집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명절에도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 차려 먹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지 새언니도 저희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서로 자주 놀러 다니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시골로 귀농하신 이후로는 주말에 조카 데리고 놀러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마당에 텐트 펴고 놀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엄마도 새언니 놀러오면 설거지 한 번 시킨 적 없이 집에 올라갈 때 김치나 부모님이 텃밭에 지은 농작물을 잔뜩 챙겨서 올려보내세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안은 이런 저희 집과는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제사 안 지내는 저희 집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처음 결혼에 대해 말이 나오고 나서 대충 서로 가진 것들을 오픈했을 때 남자친구가 대놓고 말하기를 자기 집안 도움은 받기 힘들 거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기당한 것 때문에 본인이 집안에 도움을 주면 좋지 결혼할 때 손을 벌릴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조금 서럽더라고요. 아마 시부모님도 제가 모은 돈이 결혼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자기 아들 모은 돈은 생각도 안 하고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결혼시키려니 걱정이라며 자꾸 한숨을 쉬셨어요. 어찌됐든 그 자리는 우리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 처음 찾아뵌 자리였고 솔직히 제 예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집안 상황이 이래서 큰 지원은 못 해주지만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말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제 예상과는 다른 예비 시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말을 하시던지 대충 얼버무리고 대답도 대충 하고 말았어요.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옆에서 지켜본 남자친구도 계속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오는 길에 너무 답답해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 알아? 예전에 전화로도 그러시더니 이거 엄청 무리한 일인 거 알고 있지? 나도 오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좀 과했던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본인이 전부 조율을 할 테니 믿어달라 하더라고요. 하도 사정을 하며 매달렸기 때문에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 하고 일단은 넘어갔어요. 사실 일주일 후에는 저희 집에 가서 인사드리기로 한 일정이 잡혀 있었고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도 부모님께 면이 안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제게 묻기를 왜 부모님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따로 살고 있는지 궁금했나 봐요. 원래 저희 집안 이야기는 잘 안 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더니 이제 와서 궁금한 모양이었어요.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없어? 어차피 우리 집 사정이야 너도 뻔히 잘 알 거고. 너희 부모님은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지 알고 싶어. 우리 엄마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 글쎄, 보태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난 굳이 그럴 생각 없는데. 그래, 여력이 없으신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기 싫다는 거지? 알겠어, 너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제 생각은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집이라도 해오거나 전세라도 맞춰오면 모를까. 그쪽에서 먼저 성의를 보이면 저도 맞춰서 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남자 쪽에서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셔도 평소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고 제가 도와달라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지 않으실 걸 알고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래저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인사드리고 나서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면 그 핑계로 결혼을 미루던지 그만두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던 참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인생의 대소사를 치르는 데 있어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틀어지는 일이 생기는 건가 봅니다. 제가 결혼을 접자고 하기도 전에 황당하게도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남자친구 차로 같이 이동했는데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도심을 벗어나 논밭이 펼쳐져 있는 시골 풍경이 나타나자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어요. 와, 진짜 머네. 생각보다 너무 시골인데? 소 달구지 타고 다니시는 건 아니겠지? 1시간 정도 거리를 내려가면서 어찌나 그리 투덜대는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짜증스럽게 말을 하길래 저도 기분이 점점 좋지 않았죠. 우리 집안이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이 정도로 시골에 살지는 않는데 처갓집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신 거지? 우리 아빠 건강 문제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으시다고 하네. 이런 곳에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야?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사시는 건가? 나중에 우리한테 용돈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쩌지?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슬슬 짜증이 나서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묻더라고요. 저기야? 저기 마당 있는 집이 너희 부모님 댁이라고? 맞아, 저기 빨간 지붕 있는 집.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시던 집이래. 부모님이 내부 수리만 하고 사시는 중이야.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집이 정말 낡긴 했어요. 아빠가 중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지은 집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게 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깔끔한 요즘 스타일 집은 아니었죠. 아예 다 허물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내부는 어느 정도 수리도 하고 도배 장판을 새로 해서 나쁘지 않지만 겉모습은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모습을 바꾸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부 수리 역시도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바꾸고 집안의 뼈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면서 앞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조금씩 고쳐가며 사시겠다는 생각이셨어요. 하지만 이런 저희 집안 사정을 제가 남자친구에게 굳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 부모님이 왜 허름한 시골에서 살고 계신지 그 이유를 제가 왜 남자친구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 집을 비롯해서 그 동네 땅 역시도 수만 평을 갖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고 있지만요. 그런 사정도 전혀 모르면서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 집을 보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니 자신이 뭔가 단단히 속았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진짜 속은 기분이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봐. 너 이래서 그동안 나한테 집 이야기 안 한 거지? 설마 너랑 결혼하면 나중에 너희 부모님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야? 지금 우리 부모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무슨 어이없는 행동인지 모르겠네. 혼자 북치고 장구도 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미리 말을 안 하고 속인 게 있다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빵집 건물을 포함해서 건물 3채를 갖고 있는 건물주라는 걸요. 정확하게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오빠도 모릅니다. 애초에 남자친구가 자기네 집 형편 이야기하면서 우리 힘으로 반반 결혼하자는 소리를 했길래 저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자진해서 와놓고 저런 반응은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기가 막힌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제 쪽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본다던 사람이 그동안 우리 집안에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구나 싶어 속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인사하는 걸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순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나면 이 남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미 예비 시부모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마음이 갈팡질팡 헷갈리고 있던 터라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예비사위라 생각을 하셔서 처음 보는 남자친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시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엄마 아빠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서 누가 보더라도 시골 촌부로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의 행색이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히 살피더라고요. 부모님 집이 워낙 오래된 낡은 집이다 보니 아무리 청소를 해도 깔끔해 보이긴 쉽지 않은데 엄마는 우리가 온다고 해서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신 흔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선 이후로 남자친구가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표정이 일그러진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집이 좀 좁지? 누추하지만 이리로 앉아요. 우리 딸한테 물어봐서 좋아하는 걸로 준비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자친구를 자리에 앉히고 잔뜩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남자친구의 앞에 놔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궁금한 것이 많으실 텐데 그 사람이 곤란해할 만한 질문은 일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남자친구 쪽 사정을 대충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혹시나 남자친구가 결혼을 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까봐 먼저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힘으로 준비한다고 전해 들었네. 우리 딸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지언정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야. 살다가 나중에 힘들면 그때는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좀 어렵더라도 능력되는 선에서 살림을 꾸려보도록 하게. 저는 당연히 이미 아빠 의견에 동의했는데 어쩐지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빠는 모처럼 제가 왔으니 그날 하루는 자고 갈 줄 아셨나 봐요. 여기까지 어려운 걸음했는데 자네는 나랑 술 한잔하고 내일 올라가지 그러나. 술은 뭐 좋아해? 소주, 맥주, 양주? 뭐든지 다 있으니 말만 하게. 하지만 아빠의 제안을 남자친구는 무안할 정도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술은 못 마시겠습니다. 저는 이만 올라가 봐야 하니 오랜만에 내려온 따님이랑 한잔하시죠. 남자친구는 술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부모님께 나중에 다시 내려오겠다 대답하고 일단 같이 올라가기로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이 결혼에 대해 굳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과의 만남 자리를 정리하고 남자친구와 한 차를 타고 올라오는 내내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고 남자친구는 운전을 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혼잣말을 하기도 했어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자기가 속았다는 등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며 혼자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집 앞에 내려주더니 잠깐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며칠 생각을 해보나마나 이젠 차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오늘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아무래도 우리 결혼 말이야.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니까 이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랑 나랑 결혼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우리 집도 도와줘야 하는 마당에 너희 부모님까지 저러시면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희 집이 어느 정도는 사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색은 전혀 못 느꼈거든. 근데 오늘 너희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가서 정말 놀랐다.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너랑 나랑 결혼하면 서로가 불행해질 뿐이야. 대충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충격도 아니었어요. 제가 부모님 도움받아서 집이라도 해오길 바랬을까요? 이 사람과 지난 2년간 교제를 했고 분명 좋았던 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지기 싫다며 파혼을 쉽게 이야기하는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기왕 속물 같은 인간이니 만약에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싶었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지금 너가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매달리는 척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만난 시간이 2년인데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하루 부모님 얼굴 보고 와서 파혼하자고 할 만큼 별거 아니었냐고. 난 이대로는 못 헤어져. 자기가 다시 생각해봐. 나도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결혼과 연애는 다른 문제야. 신혼집도 해결 못 할 거고, 너 살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결국 자기도 돈이 없는데 나도 돈이 없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거야. 고작 돈 때문에 헤어져도 절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 너랑 나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만두자. 남자친구는 아까보다도 더 단호한 태도로 돌변하더니 저를 끊어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별하자는 말을 하고 돌아서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아쉬운 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오빠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건데. 근데 실은 우리 엄마 아빠 집이 허름하긴 해도 건물을 세 채나 갖고 계시거든. 원래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오빠 눈에는 안 좋게 보였나 보네. 알겠어.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건물이라고? 건물이 세 채? 너희 부모님이 건물주라고? 농담하지 마. 아빠 은퇴하시고 건강 때문에 시골 사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분들은 아니야. 오빠가 하고 있는 빵집 건물도 우리 아빠 거고 어차피 내 재산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재산이니까 나랑 상관없긴 하지. 아무튼 오빠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헤어지는 마당에 확실히 알려주는 거야.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 이러면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달라질 게 대체 뭐가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건물이 있으면 오빠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전곡이 제대로 찔렸는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버벅대며 다급한 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기, 잠깐 내 말 좀 다시 들어봐. 아까는 오늘 내가 좀 피곤해서 실수했나 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제 앞에 쩔쩔매고 있으니 진짜 한심하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제 말을 듣고 더 화를 내거나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돈 앞에 태도가 달라지니까 진짜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 접었어. 우리 부모님 재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질 사람이라면 만약 그 재산이 없다면 언제든지 나랑 헤어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남자친구는 다급하게 저를 붙들었어요. 저를 끝까지 붙잡는 남자친구를 힘으로 밀쳐내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2년간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도 했더라고요. 내가 선물했던 물건들과 그게 얼마짜리였는지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니까 정말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준 마음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래, 잘 됐다.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생각했겠지. 이유는 묻지 않으마. 엄마 아빠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한동안 시달려야만 했어요. 약 일주일 정도 남자친구 그리고 부모들이 제게 돌아가면서 연락을 해댔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파혼은 없던 일이라 하면서 애초에 집안 형편을 속인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떠들었죠. 아무런 조건도 안 달 테니 다시 결혼 준비 시작하라고 했지만 제가 미쳤습니까? 이 와중에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어요? 그 집안 식구들과 며칠 동안 몇 번이나 실랑이를 한 끝에야 겨우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죠. 파혼한 후에 생각보다 힘든 건 별로 없었어요. 많이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보인 그 사람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한 탓이겠죠. 그래도 상견례니 결혼식장이니 예약한 거 없이 깔끔하게 헤어진 건 다행이다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시골에서 사시고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자세히 알고 계시진 못합니다. 그냥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오히려 제가 결혼을 접은 걸 잘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결혼 같은 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려 합니다. 주변에서는 저한테 소개팅 해보라는 소리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빨리 만나라고 권유하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